첫 번째 춘추관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는 전세살이라고 생각하라라고 참모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소하게 조용히 청와대 살다가 비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밥값도 대통령 월급으로 내겠다. 투명성을 솔선수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비서실은 금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 5월 현재액 127억 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절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케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적어도 대통령 부부의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들지 않으니 감사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박소연 대변인과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밝혔듯이 특히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돈을 집행해야 하는 집행자의 입장으로서 대통령의 이 사적 비용을 중단하겠다면서 해맑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글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비품 같은 것도 갖다가 예산으로 하는지 잘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사는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산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정상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에 첫 단수를 끼워준 거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먼저 줄이겠다는 건 사실 다른 부처에 대한 압박 효과입니다. 예. 특수활동비는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영수증 없는 돈입니다. 예. 쓰기는 썼는데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모랄 해저될 가능성이 높죠.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써도 되는 돈.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거나 또는 예산을 과다하게 이제 상계를 해서 좀 많이 받아내가지고 좀 풍성하게 쓰거나 이런 이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돈인데 청와대가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내가 줄일 테니까 줄이겠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 자체가 다른 부처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총무비서관이 이 특수활동비 12억 갖다 개인기소를 빼냈다가 구속이 된 사례도 있고 예. 이번에 검찰의 동봉투 3건의 출처도 조사 결과 특수활동비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활동비를 어차피 손대야 되는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솔선수범 할 테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하라는 그 무언의 그런 어떤 액션이 나온 거죠. 예, 이 내 가족 식비도 대통령의 월급으로 쓰겠다라고 이 대통령으로서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겠다라는 모범을 보인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참모들, 당신들의 역할은 대통령의 의견에 반박하는 거다라고 대통령이 밝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수석비서관 회의 장면을 살펴보시죠. 원칙적으로 수보회의는 그냥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런 회의여서 나중에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진 사항을 우리 대변인이 발표할 때도 대통령 지시사항하고 수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분해서 발표하시면 됩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이견들 다른 이야기들 격이 없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런 기회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 옆에다가 소수의견으로 그리고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로지 그냥 논의에만 그렇게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산무회의를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문은 결론 내놓고 진행하는 회의. 공격 대상은 여기다 하고 막 몰고 가는 회의. 이런 거 없다. 두 번째는 받아쓰기 없다. 세 번째는 계급장 없다. 계급장 떼고 한번 활발하게 이견을 제시하라. 이런 건데 소통에 있어서 참 보기 좋네요. 여기까지 문재인 정부 산뜻한 출발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만 청와대 문화를 바꾸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급장 뗐다는 것은 가장 고질적인 상명하복의 지시 문화를 없앤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받아쓰기 없다는 건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우리 수첩공주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네. 수첩권에서 그냥 읽으시면 옆에 있는 수석비서관은 그걸 받아 적는 데 익숙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청와대에 있었던 사자성어가 적자생존 아니었습니까? 적어야 산다. 적어야 산다 이거였는데 적자생존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고 이 박근혜 게이트 때 가장 중요한 이 스모킹 건이 또 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첩에 받아 적지 않는 것은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수석과 보좌관들 사이에 소통하고 논의하고 같이 토론한다는 면에서 정말 좋은 거고요. 그러나 단 하나 조금 이의를 제기한다면 칭찬을 주로 하면서도 결론을 없이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그래도 결론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이게 저 결론이 생각 없이 들어가시면 안 되죠. 예. 적어도 방향과 결론을 가지고 가시되 이야기를 하실 때 토론 과정에서 다른 비서관들이나 수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디스커션을 하면 좋은 거지만 예. 결론을 좀 가지고 가십사라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저희 돌직구쇼도 대통령이 잘한 건 잘했다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용기도 북돋아주고 지지도 하고 또 만약에 대통령 그 주변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은 걱정된다, 우려된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견도 대통령의 주장대로 하면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 아니겠죠? 받아야죠.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게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가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워낙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비극인데. 대통령 당선되시는 것도 사실은 반사적인 이익을 많이 보셨지만 저런 것까지 그렇습니다. 아니, 그대로 얘기하면은. 예. 제가 있었던 청와대 얘기할게요. 예. 제가 있었던 청와대 얘기 정말로 치열하게 토론했어요. 아마 그 얘기 들은 분들 알 거예요. 대통령의 얘기가 나오면은 거기에 7차례, 8차례 반박과 반론이 오갈 정도로 예. 아주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사례만 얘기하면 천안함 폭침 있고 나서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잖아요. 예. 대통령이 응징을 하겠다고 하고 국방부에 가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군복을 입고 가겠다고 결정이 됐어요. 예.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완강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군복 입고 가면은 저 전쟁 선포하는 걸로 인식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붙었습니다. 안 참모들과?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군복 입으시면은 이거는 외신에서 보고 이게 한반도의 위급 상황을 알리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외국 자본 빠져나갈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 불안해서 정말로 사재기하고 난리 날 겁니다. 대통령 군복 벗기려는 참모. 예. 그런데도 대통령 뜻이 워낙 완강해가지고 결론이 갔는데 그런 토의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나서 7시간, 8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대변인 저한테 대통령 의전 비서관이 내일 대통령 사복 입고 넥타이 매시기로 하셨습니다. 군복 벗기로 했군요. 예.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계급장 떼고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많이 달라졌고요. 또 하나 받아쓰기 없다고 하는 건 이거 국민들도 좀 오해를 좀 푸셔야 돼요. 받아쓰기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텔레비전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하면은 다 쓰는 것밖에 안 나와서 그래요. 근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개되는 장면이 대통령이 얘기할 때 그 짧은 순간만 공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을 때는 정말 치열하게 토론해요. 받아쓰기 안 하겠다는 건 위험한 겁니다. 받아써야 합니다. 중요한 거. 왜 받아써야 하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받아쓰고 토론이 나온 걸 이해를 해야지 내려가서 비서관들, 행정관들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예. 전달하고 그것들이 넓게 퍼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받아쓰지 않겠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 정부식으로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일 것이고 하나 더 자랑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대통령 너무 자랑하십니다. 돈 내고 자랑해야 되는데. 특수활동비 없애고 중요하고 잘하셨습니다. 압박 수단이 돼야 하고 저도 해봤지만 이거 없애도 괜찮습니다.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썼어요. 박성희 대변인, 저 MB 정부 끝났어요. 대변인 아니세요. 그래서 그때 자꾸 MB 대변인 같아요. 아니, 대변인 같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그때는 사실은 발표를 안 했어요. 예. 한 푼도 안 쓰고 소외계층, 청소년, 청소부 자녀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장학금을 다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자랑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MB 대통령의 가장 큰 시그니처 워딩이 이거잖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박성길 대변인이 내가 다 했던 거다라고 전평하셨습니다. 이 결론은 우리 박 대변인께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방침 잘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